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승승장구하던 부동산에 잔뜩 먹장구름이 끼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악재들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이번 초대형 악재를 시작으로 공급폭탄과 다주택 매물폭탄, 인구 급감과 거품 분기 등의 굵직한 요소들이 하나둘 쏟아지면 잃어버린 5년이 전개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초대형 악재의 아우성 드디어 대장 시작. 아무튼 이 부동산이 최대 위기에 봉착된 것은 맞습니다. 자, 2013년, 2019년 매입한 사람들 정말 저점 매입이네요. 이때 매입한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 사업자, 다주택 갭 투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외지인들, 법인들, 4050 좀 경험 있는 세대들, 즉 한마디로 약간은 준 프로 좀 경험 있는 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2020년, 21년 이 끝자락 많이 뛴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끌 매입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한테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영끌, 패닉바잉, 무주택 갭 투자, 현지인들, 개인 20에서 30대 뭐 초보자들 이런 분들이 다 물량을 받아준 거예요.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1,400, 500까지 추락했던 게 지금 3,000까지 뛰었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집값 입지별 위험 전망 볼까요? 먼저 2013년에서 지금까지 뛴 것들, 이게 뭔 말이냐? 집값 13년, 14년부터 21년까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뛰었던 것들은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뭐 2017년, 18년, 19년 한 중간 정도 뛰었던 것들은 한 중치의 아파트들이고요. 마지막 20년, 21년 최근에 와서 뛴 것들은 아주 안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자고요. 2014년, 2021년 초기부터 꾸준하게 뛰었던 것들, 상승 초기에 주로 폭등했던 것들은 좋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은. 약 100%가 있다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매물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했느냐? 강남, 한강변, 서울 주요 지역. 앞으로 분양 예정인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뭐 여기 포함은 안 되지만 얘들도 안전하다 이 말이죠. 자, 폭락 후에 상승장, 신고가 찍고 대폭등. 얘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도 떨어졌다가 또 신고가 찍고 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됐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 중간치 2017년에서 21년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아파트들 17년부터 뛴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장기적으로 그냥 좋은 편, 보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100% 기준으로 30% 물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울 웬만한 곳들 전역,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 분당 뭐 이런 곳들이 되겠네요. 자, 2기 신도시 대부분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지방의 핵심 지역 일부, 그 다음에 폭락 후에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상승장의 신고가 폭등. 뭔 말이냐? 얘들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찍는데 약간 신고가. 물론 얘들보다는 좀 덜 갈 것 같아요. 얘들이 좀 더 이렇게 신고가를 찍으면 얘들은 신고가는 찍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가겠죠? 자, 이번에는 2020년부터 뛴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년부터 뛴 거, 27년부터 뛴 거, 이번에 20년부터 뛴 것은 주로 상승장 후반기에 뛴 것들인데 얘들은 장기적으로도 아주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위험하니까 얘들의 매물량은 무려 100을 기준으로 60%.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어디냐? 수도권의 평범한 곳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경기도라든가 인천 평범한 곳. 싼 건 괜찮아. 싼 거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져요? 제가 말하는 것은 비싼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거래도 안 되는 외곽 지역. 지방은 안타깝지만 광역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해당돼요. 중소도시 대부분. 그리고 폭락 후에 회복도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얘를 뭔 말이냐?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음에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회복도 못하고. 이해가셨죠? 이제 부동산 매물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대재앙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거래량이 적은 까닭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끼리고 있으니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말소 때까지 기다리니까, 법인 매물도 지금 끼리고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승장의 특징이지만 하락을 하게 되면요, 내놓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막 털어내요. 막 털어내.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안 팔아요. 근데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본인이 내놓든 아니면 경매를 당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주로 누가 해당되느냐? 임대주택 사업자들 160만 원대 버티기.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50만 명이 있는데 160만 원. 하락장 동시방출. 자, 다주택자 매물 무려 이 사람들이 약 한 200에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8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공급 대책,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추가 포함, 서울의 뭐 역세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원. 놀랍네요. 이런 매물 폭탄, 결국 매물 폭탄 예상은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 갭 투자, 법인들로 귀결할 수가 있다. 금리 인상 돌발 변수. 자, 이게 또 생겼다고 했잖아요. 집값 폭락이 같은 최대 위기입니다. 자, 미중 초인플레이션 공포. 미 물가 상승 13년 만에 지금 최고고, 중국 생산 물가 4개월 만에 약 20배? 4개월 만에 20배. 세계 물가 급등하는데 속수무책.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다발적 인플레이션. 부동산, 주식, 자산 거품이 지금 극대화됐어요. 그동안에 참 좋았죠. 잘 빨았죠. 부동산, 주식 이런 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 과열 양상, 결국은 금리 인상 코스로 간다. 자, 수요 폭발, 물가 폭등, 구리, 철강석, 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합니다. 이제 얘들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부동산, 주식의 바톤을. 원자재, 소비재, 우리 일상생활 소비재까지도 다 뛰고 있어요. 결국은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돈 찍어내는 건 둘째치고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물가 억제시켜. 그러려면 금리 인상. 자, 부동산 연끌이 최대 피해, 인플레이션. 자, 그 다음에 외화 유출. 만약 계속 저금리 상태로 가면 외화가 밖으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주식, 자산은 급락, 자영업자, 저소득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 급증, 집값 폭등. 집값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가계부채 급등, GDP 대비 100.6. 이미 가계부채 갖고 나면 우리나라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니까. 부자 나라 아닙니다, 결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증가율도 1위입니다. 가구당 약 1억 정도의 빚을 졌어요. 애기 얼마 안 되네? 여러분들 1, 2인 가구가 60%가 넘는다는 걸 상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채무 상환 능력 악화 시 실물 경제의 금융 불안까지, 집값 거품 위기 위험, 이건 30대 자영업자, 저소득층, 바로 이런 분들이 심각할 것이고, 소득 증가율 1.7%인데 비해서 빚 증가율은 소득의 무려 2.3배나 돼요. 한국 가계부채 경고, 이 발령 국내외 기관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도 집값 상승 속도가 너무 크고, 코로나 문제, 가계부채 위축은 채무 상환 악화로 결국 은행권이 부실이 생겨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 BIS, 민간부채 경보 단계, 국제금융협회 IMF 여러 차례 경고, 그 다음에 OECD 유동성 거품 철회, 자산 실물 금융 비대칭,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쏟아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보세요. 1% 가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4개월 만에 4.2%.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로존 보세요. 마이너스 놀다가 갑자기 1.6. 중국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 된 지 얼마 안 되고 0에서 갑자기 지금 6.8.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날아가는 거 보세요. 4개월 만에. 자, 그 다음에 CPI라고, 자, 미 노동통계청 자료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왠지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더니 코로나 때문에 21년에 그냥 급등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원유 가격 계속 한때, 자, ETN 아주 원유 가격 형편없었는데 보시면 날아가고 있죠. 65.8까지.
그냥 더블 가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어제 계속 모든 것들은 재화 용역은 자본주의는 불안한 요소가 많다. 기본적으로 더블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 서울 갭투자 비율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현재 3, 4월달 지금 52%. 자, 이 갭투자 좀 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전세 끼고 투자하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집값 폭락하게 되면 이 사람들 돈 못 내놔가지고 경매당한다고요. 올 초 아파트 4채 중 1채는 외지인. 여기 보세요. 특히 갑자기 2021년에 와서 폭 뛰었죠. 4채 중에 1채가 외지인들. 쉽게 말하면 불안하니까 집을 잡는 거야. 그냥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잡고 서울 사람들도 지방 잡고 뭐 난리 법석이에요. 한마디로 투기하는 거죠. 투기. 이 투기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뭐 양도세 감면, 뭐 대출 뭐 확대 이런 얘기는 하고 있네요. 자, 통계를 하겠는데 30대 수도권 부동산 편입파행, 원래 30대가 2011년, 14년, 17년, 20년 할 것 없이 계속 비율은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꺾어진 거 보이죠? 확 올라갔죠. 자, 2020년, 21년 들어와서 30대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40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 도심 집값 2위예요. 서울. 도심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느냐? 강남권하고 한강변 라인을 도심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비싼 곳들. 이게 세계 2위. 어디 다음이냐? 홍콩 다음이에요. 세상에. 싱가폴도 제꼈고 뭐 뉴욕, 런던, 파리 다 제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뭐 중국 비싸다고 하지만 중국보다 훨씬 높잖아요. 상승률도 89.7. 자, 다주택자 수 지금 약 200만 명 아까 넘겼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약 800만 채. 임대주택 사업자들 약 50만 정도 돼요. 여기는 44만 원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150만 채. 자, 그리고 가계부채는 세계 2위. 구매력 적은 1인 가구만 잔뜩 많아요. 여기 278로. 일본은 기축국가예요. 이 나라는 워낙 빚이 많아가지고 망하지 않은 게 용타라고 제가 했는데 400%네요. 우리나라 가계, 기업 최근에 특히 정부 부채도 엄청 늘어나가지고 좀 사실상 압도하네요. 다른 나라들. 원래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못 살기 때문에 훨씬 빚이 많아야 돼요. 원래는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1인 가구 보세요. 33.3, 2인 가구 25.8.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59%, 약 60%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자, 1인 가구 특히 30대 때까지 1인 가구도 많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거. 결론적으로 1인 가구는 20대 고령층이 많은 걸로 봐서는 별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구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결국 받쳐줄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쳐줘야 하는데 얼마나 받쳐주겠어요? 2%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자, 시중금리 급등, 가계와 기업부채. 여기 보세요. 금리 지금 날아가고 있죠. 신용대출, 그 다음에 담보대출도 날아가고 있죠. 자, 기업부채는 계속 지금 증가, 가계부채도 계속 증가. 100이 넘었어요. GDP 대비. 그리고 과거에 2009년, 2013년 5년간 폭락이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게 떨어진 거고 까만 건 올라간 건데 이 네모 박스 보세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거의 파란색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18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다 까만색이죠. 왜? 올라갔으니까. 이게 또 한 번 이때 재현될 때가 됐어요. 여기 까만 거, 파란 거, 까만 거, 파란 거. 이건 부동산만이 아니라 뭐든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 그런데 하도 불안하니까 다시는 안 떨어진다. 제가 장담하는데 100에 100% 떨어집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죠. 자, 이제 부동산 초대형 악재, 정말 아우성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완전 지금 부동산이 이 돈으로, 유동성으로 두두강 났네요. 집값 때문에 고생하는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 잡으면 무주택만 못한 경우도 허다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잘못 잡으면 무주택만 못하다. 또한 부동산은 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할 의식주 필수 요소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